안녕하세요. 현업 디자이너들의 색다른 크리에이티브와 남다른 어도비 활용법 네 번째 시리즈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슈어다이티 장도환이고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카카오 스타일의 디자이너 분들을 모시고 어도비 툴로 메시지가 있는 디자인 전개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3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신지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3분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스타일에서 크리에이티브 부문장을 맡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스타일의 브랜드 디자인 팀 리드를 맡고 있는 람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스타일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조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사회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시지가 있는 디자인, 전개하기라는 주제로 저희 프로젝트 한 3개 정도 네.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세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어도비 툴로 메시지가 있는 디자인 전개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시고 또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하는 튜토리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그래픽 디자인을 전개하는 툴로서 어도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관통하는 디자인 전개하는 접근법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어도비 툴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활용법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메시지가 있는 디자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흔히들 디자인 정의를 말할 때 아트와 디자인을 비교하곤 하는데요. 둘의 목적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죠. 아트는 그 아티스트의 셀프 익스프레션, 즉 아티스트의 관념이나 철학 등의 그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디자인은 프로블럼 솔빙, 즉 문제 해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디자인이 개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도표에서 보이듯이 둘의 교집합이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좋은 디자인이 하나의 아트일 때도 있고 또 예술작품이 좋은 디자인일 때도 있습니다. 다만 둘을 정의할 때는 이처럼 명백하게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을 한다라는 행위는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고요. 디자인 자체는 그 과정의 하나의 툴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보니 보통 다음과 같은 이제 4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첫 번째 과정,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들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전체의 과정을 평가해보고 회고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치거나 꼭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디자인을 한다라는 행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요소들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하면 먼저 떠오르는 로고나 컬러,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부터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 UI, UX 디자인, 거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 또 그 상위의 어떤 프린시플 개념들, 또 브랜드가 가지는 비전, 미션, 코어 밸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 디자인은 더 강한 솔루션이 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브랜딩을 위해 밑거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이 일관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때 그 디자인은 더욱 파워풀하고 브랜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3가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바로 카카오 스타일 웰컴 키트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피그마 등을 사용했고요. 아마 여기에 사용되는 기능들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익숙한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두 분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도비를 이용한 기능적인 팁을 공유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2023년 IF 어워드 금상 그리고 엔드 어워드 그랑프리 등의 좋은 결과를 저희한테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IF 금상은 정말 지극히 제한된 수의 참가자만 받을 수 있는 상이고 카카오 역사상 저희가 카카오 스타일이 처음으로 받은 부분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온보딩 프로세스는 꼭 지루해야 하나요? 참가자는 꼭 수동적이어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조직에 합류할 때 온보딩을 한 경험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 과정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숙제해야 할 내용도 많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의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즐거운 온보딩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 참여자가 좀 더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편일률적인 웰컴 키트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웰컴 키트는 왜 다 비슷한가요? 우리만의 성격을 좀 보여줄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었는데요. 사실 시중에 너무나 멋지고 좋은 퀄리티의 웰컴 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뭔가 점점 비슷해지고 하나의 어떤 개성을 강하게 가진 웰컴 키트는 없다라는 인상을 저희가 좀 받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 그 성격을 좀 드러내는 웰컴 키트는 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웰컴 키트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경험들을 미리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웰컴 키트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온보딩 과정 안에서 조직 문화를 미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또 외부적으로는요, 웰컴 키트가 회사의 홍보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를 통해서 리크루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웰컴 키트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며 무엇을 전달할까 하는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되었고요.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카카오 안에서도 카카오 스타일만이 잘하고 가장 우리다운 부분을 강조하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카오 스타일은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지그재그라는 앱이 있는데요. 아마 이 앱은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아실 텐데요. 지그재그는 저희가 가진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개인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주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 1위 라이프스타일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보통 하루에 100만 명 정도 찾아오고 올해는 한 1.8조 정도 거래액을 바라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바로 이 부분, 이커머스와 개인화, 이 두 가지 저희가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들을 선사해보자, 웰컴 키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이 경험을 주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했을 때에 자칫 수동적이고 지루해질 수 있는 온보딩 프로세스가 쇼핑처럼 즐거운 온보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세우고 디자인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쇼핑의 경험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직접 고르는 쇼핑의 성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쇼핑을 할 때는 보통 웰컴 키트를 받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것을 받지는 않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르고 그것들을 담아서
직접 구입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한 능동적인 경험을 저희가 좀 웰컴 키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웹페이지를 제작해서 쇼핑의 경험을 고스란히 겪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바구니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 또 영수증 같은 다양한 쇼핑의 비주얼 메타포들을 가져와서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썼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는 데스크탑의 웹페이지고요. 이것은 모바일 환경에서 보이는 웹페이지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물품을 마치 쇼핑하듯이 직접 고르고 그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받아보는 전체적인 경험을 저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플랫폼이 이 라이프스타일 이커머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패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패션에 포커스한 서비스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 패션의 언어들을 여러 가지 적용을 하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 안에 그 상품 태그에 있을 법한 뭐 세탁이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쓰이는 아이콘, 이런 시각 언어들을 차용해서 저희의 가치들을 전달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패키지 곳곳에 그 부분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저희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쇼핑 경험에 익숙해진 요즘 쇼핑 패턴에 기반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오프라인 경험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을 경험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직접 배송을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저희가 웰컴 키트에서 똑같이 겪을 수 있도록 했고요. 실제로 배송을 통해서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고, 택배 상자나 송장의 라벨 등 이런 언어들을 웰컴 키트에 적용을 해서 더 좀 일관되고 또 재미의 요소도 좀 풍부한 그런 웰컴 키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들을 본인이 자신에게 맞게 고르고 카트에 담아서 입력된 배송지에서 수령하는 경험은 개인화된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저희 카카오스타일의 DNA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이 정형화된 온보딩 경험에서 작은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부 구성원들과 입사자들에게 그 경험을 전달하는 작업은 저에게도 굉장히 보람찬 작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스타일의 프로젝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온보딩 그리고 웰컴 키트에 대한 저희가 문제 제기, 그런 질문들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만의 DNA, 쇼핑과 패션의 언어를 녹인 디자인, 그것을 통해서 쇼핑처럼 즐거운 온보딩이라는 컨셉으로 카카오 스타일만의 웰컴 키트를 만든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디자인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실 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디자인하는 과정이 우리가 평소에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되게 비슷해 보여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토의하고 그 솔루션을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을 아트적으로 푼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네,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스타일에서 브랜드 디자인 팀 리드를 맡고 있는 람스라고 합니다. 저는 5월부터 진행했던 지그재그 상반기 브랜드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디에이션부터 디자인 테스트, 그다음에 브랜드 캠페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소개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어도비 CC를 활용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그재그는 21년도에 윤여정 선생님을 모델로 내세워서 브랜드 캠페인을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윤여정 선생님의 모델 파워와 함께 키 메시지였던 네 맘대로 사세요의 파급력이 상당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캠페인에서도 이처럼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다만 전보다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더 임팩트 있게, 더 공감이 가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현 시대는 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치 정해져 있는 어떠한 왕도가 있고, 이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이들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와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저희는 소신 있게 내 맘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지고 싶었고요.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광고의 모델인 동시에 한 명의 개인인 모델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저희는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그재그인 만큼 메시지를 아주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그재그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메시지는 바로 제가 알아서 살게요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와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이들 한 명 한 명을 표현하기 위해 저희는 바로 멀티 모델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6명의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각각의 모델은 저희의 타겟층을 대표하는 셀럽이기도 하고 저희 유저 개개인을 대변하는 페르소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명의 모델들이 가진 성격도 다르고 알아서 사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이를 시각화하는 것이 저희에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저희는 키메시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갔는데요. 먼저 모델들의 화보 이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델들의 성격과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화보 촬영 또한 이런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보다 풍부한 표정과 제스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예린님의 경우 시크하면서도 좀 당당한 모습이 잘 어울렸고요. 리즈님은 조금 도발적인 표정, 또 원진님은 어떤 남들의 평가에 좀 진절머리가 난 모습으로 촬영을 디렉션하였습니다. 또 신예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맑은 성격에 맞게 누가 뭐라든 웃으면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자 했고요. 또 배우진님은 남들의 평가를 가볍게 넘기는 모습, 또 혜주님은 이제 발랄한 성격에 맞게 귀를 막아버리는 모습 등으로 저희는 메시지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브랜드 캠페인은 프로모션과도 연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저의 유입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치 성과도 내었는데요. 프로모션 역시 모델을 각각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컨셉을 구상하였습니다. 백예린님은 락밴드를 하시기 때문에 락시크 룩을 기획했고, 원진님은 여행 룩, 혜주님의 구독자 애칭인 앙큼 불려우 룩 등을 기획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의 화보를 촬영한 만큼 저희가 보정할 이미지의 양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때 저희가 어도비 툴을 활용한 합성 팁을 좀 잠시 알려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이미지가 촬영 원본인데요. 왼쪽 이미지의 잔디를 보시면 시들거나 색깔이 바랜 잔디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는 이를 촬영장에서 먼저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보다 푸른 잔디가 있는 컷들을 따로 많이 찍어 두었고요. 그 왼쪽 이미지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이미지의 잔디를 가져와서 합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능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컷들을 찍어두면 배경이나 소품 등 다른 컷들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네, 이게 최종본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최종 보정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네, 혜주님의 화보 컷 또한 비슷한 맥락인데요. 왼쪽 원본을 보시면 니트에 팔뚝에 주름이 져서 패턴의 변형이 많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른쪽 이미지처럼 다른 컷들의 완성도 높은 패턴을 가져와서 왼쪽 이미지에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확실히 니트 자체의 패턴과 질감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컷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키 메시지를 디자인으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저희는 먼저 메시지 자체에서 떠오르는 심상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는 메시지 자체가 전하는 인상이 둥글둥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명하고 단단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뾰족하다, 대범하다, 자유롭다, 비정형적이다 같은 키워드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첫 번째 시안인데요.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뾰족함과 또 날카로운 인상, 그리고 지그재그 로고에서 Z가 가지고 있는 날렵한 사선과 결합하여 이렇게 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대범함과 당당함이라는 키워드를 굵은 획들이 거침없이 쓰여지는 느낌으로도 레터링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테스트 모두 좋은 디자인이었지만 조금 더 메시지와 디자인이 잘 결합되는 방향성이 없을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안은 서체 자체를 왜곡시켜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션을 통해 알아서 살겠다는 메시지를 모션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저는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알아서 산다는 것은 평가와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곧 왔다 갔다 하는 비정형의 타이포그래피와 통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포의 왜곡과 자유로운 모션을 통해 키 비주얼을 디자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완전히 모든 규칙을 무너뜨리는 시도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키 비주얼의 방향성을 지그재그의 브랜드 에셋인 3D 일러스트와도 결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최종 키 비주얼의 모습인데요. 높이와 폭 등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을 무너뜨리고 자유자재로 텍스트를 배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서체를 키 비주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키 비주얼 자체가 하나로 한정 지어진 게 아니라 이 버전처럼 좀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시태그 버전도 만들어서 키 비주얼 자체의 활용도도 높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출된 다양한 키 비주얼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묶고 디자인했을까요? 바로 패션 에디토리얼 컨셉의 키 비주얼을 녹여낸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는 지그재그 리브랜딩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도출한 지그재그라는 브랜드의 근간은 바로 패션 에디토리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패션 플랫폼이고 또 유행을 선도하는 플랫폼인 만큼 패션 잡지나 매거진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했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예시 이미지들처럼 지그재그가 마치 하나의 매거진인 것처럼 느껴지는 임팩트 있는 레이아웃과 구성, 그리고 2030 세대를 대표하는 당당한 여성들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바로 패션 에디토리얼의 컨셉입니다. 또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볼드하게 노출하는 것, 그 다음에 트렌디한 3D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것 등이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그재그의 브랜드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저희는 이번 캠페인의 모델과 앞서 도출한 3D 키 비주얼을 조합하여 임팩트 있는 지면 구성을 시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성수 일대에 부착한 5개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백예린님의 시크한 모습과 비정형의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3D 일러스트를 통해 앞장에서 말씀드린 지그재그의 브랜드 컨셉과 그 안에서 이번 캠페인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광고 위치는 저희가 성수 일대로 한정 지었는데요. 지역을 커버하는 범위는 넓지 않았지만 성수가 가장 트렌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집약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트렌디하게 탈바꿈시키고자 의도한 세팅입니다. 네, 저희는 또 때로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아예 노출하지 않고 로고와 모델들의 이미지만으로 현장을 좀 압도하는 시도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매우 큰 대형 현수막을 굉장히 간단한 디자인 요소로 구성해서 그 임팩트를 극대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제작을 했는데요. 게릴라 형식으로 성수 일대 곳곳에 부착해서 캠페인의 어떤 대세감을 상승시켰고요. 또 성수 일대로 한정 지은 광고 범위를 커버하고자 좀 더 보다 넓은 지역에 또 효과적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버스 노선 광고를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5개 광고를 진행하면서 인쇄 테스트 또한 굉장히 많이 거쳤는데요. 이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리즈님의 5개 광고 이미지인데요. 왼쪽이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디자인이고요. 오른쪽이 최종 인쇄하게 된 디자인입니다. 왼쪽은 이제 컬러가 솔리드 컬러고요. 오른쪽은 그라데이션 컬러인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의 디자인이 더욱더 생동감이 있고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에서 RGB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인쇄되는 CMYK 컬러 값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칙칙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른쪽처럼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채도를 올려주는 후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색상 피커 창을 통해 보시면 HSB 컬러 값에서 세츄레이션을 조절해서 그라데이션 컬러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채도를 조절해서 그라데이션 컬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디자인과 그 모델에 더욱 생동감 있고 풍성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인쇄 시의 팁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5개 광고물들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이때는 인쇄될 사이즈의 10분의 1 사이즈로 작업을 진행하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m의 제작물이라면 가로 세로 1m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용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크기가 크다면 20분의 1까지도 진행하곤 합니다. 또한 이제 인쇄 전에 오탈자 및 디자인의 스케일을 보기 위해서 직접 출력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출력기가 보통 A3까지만 출력이 되니까 크기가 큰 출력물은 출력 자체가 힘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의 인쇄 옵션 중에 전체 페이지 타일링이라는 옵션을 키게 되면 이제 용지 한 장 한 장이 하나의 타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타일이 겹쳐진 큰 제작물의 실제 크기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가 회사 내 간판을 달기 전에 A3 용지로 페이지 타일링 테스트를 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페이지 타일링을 하게 되면 실제 제작물이 어느 정도 크기이고 디자인한 요소들이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네, 반대로 소형 인쇄를 진행할 때는 유의사항이 조금 있는데요. 바로 서체의 크기와 획의 굵기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크기나 획의 굵기가 너무 얇고 작으면 인쇄시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실크 스크린이나 리소 인쇄 등 잉크가 번질 이슈가 있는 제작 방식에 대해서 혹시 모를 인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텍스트 크기와 획의 두께를 굉장히 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 크기는 5포인트, 획의 두께는 0.5포인트 밑으로는 잘 설정하지 않습니다. 네, 인쇄 제작물의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캠페인의 디지털 제작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제작물은 이번 브랜드 캠페인에 연계한 프로모션에서 많이 제작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캠페인 오픈 전 보시는 것처럼 티저를 내보냈습니다. 티저는 유저들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고자 키 메시지와 프로모션 정보를 제외하고 어떤 모델들이 등장하는지만 블러 효과를 적용하여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 캠페인을 오픈하면서는 키 메시지를 전면에 드러내고 또 다양한 반응형 인터랙션을 삽입해서 유저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스와이프하는 방향에 따라서 키 메시지가 조금씩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의 프로모션 메시지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모션을 삽입해서 클릭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명의 모델로 이루어진 프로모션을 한 주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오픈하였는데요. 이때 상단 키 비주얼 또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패션 잡지의 무드가 느껴지도록 매거진의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들에게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는 메시지를 본인의 필체로 적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필체들을 활용해서 모바일 배경화면을 제작해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저희 3D 키 비주얼을 활용한 배경화면도 함께 배포하여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다양한 접점에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로 디자인을 전개할 때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피그마 미러라는 기능인데요. 피그마 미러는 피그마로 전개하는 디자인을 해당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디자인은 데스크탑으로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모바일 디자인은 데스크탑으로 할 때와 또 실제 기기에서 볼 때 그 크기감과 색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피그마 미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기기를 보면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왼쪽에 위치한 화면이 바로 디자인을 실제로 전개했던 데스크탑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모바일 기기에서 연동되는 피그마 미러입니다.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디자인하고 있는 화면이 오른쪽처럼 연동되게 됩니다. 왼쪽에서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바로 오른쪽 기기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이 반영됩니다. 디자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디자인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메시지를 도출했던 과정과 그 메시지를 모델과 디자인을 통해서 시각화했던 과정, 그리고 온 오프라인 접점에 적용 및 확장했던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지그재그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윤여정 선생님 캠페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도출된 새로운 키메시지를 다양한 유저들의 페르소나인 멀티모델과 자유롭게 왜곡되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시각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와 이를 100% 끌어내는 디자인이 유저들의 큰 공감을 사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람스님 발표 잘 봤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올해 내내 내년까지 이어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분명히 중간에 또 한 번 브랜드 캠페인을 다시 한번 만들거나 해줘야 될 텐데 너무나 커다란 성과를 내셔서 다음 브랜드 캠페인 하실 때 부담도 좀 되시겠어요? 네, 사실 윤여정 선생님 캠페인을 하고 난 뒤에도 네. 비슷한 네, 압박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윤여정 선생님 캠페인이 너무 이제 메시지적으로 임팩트가 많았으니까 네. 이 다음 캠페인은 잘해도 본전이다. 네, 그렇죠. 이런 소리가 좀, 좀 있었는데 네. 다행히 네. 저희는 정작 이제 실무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드린 질문을 마치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 바로 발표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스타일의 브랜드 디자이너 조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올해 3월에 지그재그에서 진행했던 여성의 날 캠페인인데요. 캠페인의 메시지와 기획 의도 그리고 전개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월 8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여성 투표권 쟁취를 외쳤던 여러 여성 운동에서 유래가 된 날입니다. 유엔에서 1975년 세계 여성의 날을 지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국제 기념일이고요. 인종과 나라를 넘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그재그는 왜 여성의 날 캠페인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 지그재그의 유저분들은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요. 다른 패션 플랫폼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 유저의 비율이 현저히 많다는 것은 저희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 시대 여성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혹은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은 저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여성 창작자를 조명하고 인터뷰하는 라이프 이즈 지그재그라는 컨텐츠를 작년부터 꾸준히 발행해오고 있었고요. 민주킴 디자이너님이나 김이나 작사가님과 같이 동시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유저분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에 람스께서 소개해 주신 제가 알아서 살게요 캠페인, 그리고 라이프 이즈 지그재그, 또 지금의 여성의 날 캠페인까지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같은 결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모두가 가진 개성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 다양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개개인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는 브랜드, 그리고 그들이 저희를 통해서 다채로운 스타일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브랜드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성의 날 캠페인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실제 저희 브랜드의 톤앤보이스 가이드의 일부분입니다. 저희 톤앤보이스 가이드에는 다양성에 대한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데이트 룩이나 여리여리한, 페미닌한과 같이 여성의 개성을 한정 짓거나 이상화하는 표현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복을 쇼핑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성의 개성을 한정 짓는 표현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스러운 옷이라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페미닌 룩이라는 카테고리로 상품을 범주화하기도 하죠. 그럼 여성스럽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여성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보기에 여자의 성질을 가진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성질이 무엇인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창의적인 여성의 여성스러움은 창의적임이고 진취적인 여성의 여성스러움은 진취적임이죠. 여성스럽다라는 말은 여성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뜻과 가능성을 가진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여성스럽다라는 말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저희는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는데요.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각자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여성스러움을 통해 모든 여성과 그 안에 담긴 고유의 자기다움을 응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섭외한 인물들은 총 5분으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자기다움을 가지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왼쪽부터 영화감독 변영준님, 범죄심리학자 박지선님, 가운데 작가 이슬아님, 수영선수 정유희님,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규린님입니다. 이분들은 나이, 성격, 직업, 취미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정말 다양한 분들이었는데요. 저희는 다큐멘터리를 구성할 때 그들의 자기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인위적인 연출보다는 실제 생활하시는 공간이나 사용하시는 물품들을 소품으로 활용했고요.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입으시는 옷들과 자주 하시는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저희 메시지의 진정성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GFX라고 영상에 입혀지는 그래픽을 이야기하는데요.
인물들의 목소리와 내용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덜어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표현했던 것은 타이틀이나 각 이름에 해당하는 타이포그래피였는데요. 사람은 모두가 고유의 이름을 가지는데 그것이 다 같은 폰트로 적혀져 있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새롭게 디자인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었고요. 창작 활동을 하시다 보니 진취적이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각진 형태보다는 유연하고 장난기가 느껴지는 형태로 규리님의 이름을 디자인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슬아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셔서 섬세한 면도 있으셨고 실제로 인터뷰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어휘들이나 단어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감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이름을 써내려가는 듯한 필기체의 형태로 레터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유희님은 굉장히 밝으셨어요. 실제로 신체도 매우 건강하시고 생각도 너무 긍정적이신 분이셔서 바디 포지티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그 자유롭고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아웃라인을 추가해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인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지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당시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잘 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날카롭고 냉철한 모습을 유지해야 범죄 심리학자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신뢰감이 지켜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선과 뾰족한 엣지들로 그런 냉철하고 날카로운 교수님만의 직업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영주 감독님인데요. 변영주 감독님은 살아오신 세월이 기시다 보니 그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내면의 강인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단단함 속에서도 소신 있게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뾰족함이 잘 나타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꽉 채워진 형태 속에서 감독님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날카로운 홈을 파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영주 감독님까지 5분의 이름을 레터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의 전체 타이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타이틀인 여성스럽다에는 5명의 인물들의 특성 하나하나를 각자의 글자에 표현했습니다. 이는 여성스럽다에서 의미하는 여성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는 캠페인의 취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타이틀 디자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름과 타이틀 디자인이 포함된 인트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 선수로서는 결혼을 한다. 거의 계약이 안 되는 편이에요. 어려워 보이고 젊은 여자는 돈을 조금 받기 때문에 여자끼리 살면 집주인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여성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다. 여자가 무슨 범죄 심리학을 해? 화장이 아니라 생얼로 지금 여기 온 거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약간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 김규린이라고 합니다. 작가이자 해엄출판사 운영하는 대표 이슬아라고 하고요. 변영주라고 하고요.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방송 출연도 하고. 수영선수 정유인이고요.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입니다. 네, 인트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풀 영상은 지그재그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제가 타이틀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티브라는 앱을 활용하여 스케치를 진행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와 벡터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실제로 저는 스케치 단계에서도 조형을 거의 완성에 가깝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유연한 곡선들 같은 경우에는 펜으로 그려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케치를 일러스트로 가져올 때는 PNG 파일을 내보내서 가져오고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이미지 트레이스를 진행하게 되면 상단바에 이미지 트레이싱 패널이 나타나는데 이걸 누르면 이미지 트레이스에 대한 디테일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패스의 개수부터 코너의 부드러운 정도,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알파 값으로 할 것인지 화이트로 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스의 개수를 하이 값과 로우 값으로 비교한 이미지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패스의 개수를 낮은 개수로 했더니 모서리 부분들이 굉장히 뭉툭한 형태로 이미지 트레이싱 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패스 값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미지 트레이스를 자연스럽게 할수록 패스의 개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패스를 심플리파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 심플리파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심플리파이 패널이 나타나고요. 이 패널에서 값들을 조절하면서 형태는 유지하되 패스의 개수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심플리파이를 해도 확대해서 보면 우글거리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펜틀의 스무스 툴을 활용해서 패스를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스케치했던 드로잉도 최대한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벡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레터링으로 예시를 드렸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아이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아이패드에서 이런 식으로 PNG에서 벡터로 옮기실 수 있는 과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팁입니다. 이제 다시 캠페인 이야기로 넘어오면 앞서 소개해드린 다큐멘터리 이외에도 캠페인 메시지가 더 많은 곳에 오래 닿을 수 있도록 여러 연계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지그재그는 정기적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날에 맞춰 여성 아티스트들의 노래 모음을 공개하기도 하였고요. 앱 내에도 진입점을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더 많이 접하게 하거나 내용을 글로써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캠페인에 대한 감상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저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였고요. 총 900분이 넘는 유저분들께서 이번 캠페인에 대한 응원과 공감의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날 캠페인에 맞춰서 지그재그 우먼이라는 인스타그램 채널도 새롭게 오픈했고요.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여성들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컨텐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메시지를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내부 임직원들과 얼라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브랜드의 DNA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와 함께 슬랙 채널의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초반에 보여드린 저희 톤앤보이스 가이드를 바탕으로 직책 앱 내에 젠더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 제보해달라는 이벤트였고요. 많은 임직원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셨고 실제로 앱 내에도 다양한 문구들을 개선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임직원분들에게는 여성의 날 굿즈를 제작해서 리워드로 전달드렸는데요. 굿즈는 총 3가지로 배지와 라이터, 스티커입니다. 배지 같은 경우에는 동참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성스럽다라는 타이틀이 적힌 배지로 저희 캠페인 메시지에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하나의 징표로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터고요. 라이터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전통적인 여성상을 불태우고 새로운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티커인데요. 스티커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품이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핸드폰, 일상적인 사물들에 부착해서 우리의 캠페인 메시지를 계속 기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부터 굿즈까지 지그재그 여성의 날 캠페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자 여성스럽다라는 단어를 재정의하고 다큐멘터리와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지그재그 앱과 각종 SNS 채널 그리고 굿즈를 통해서도 지그재그 유저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브랜드로 나아갈 것이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할 수 있었던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여성의 날 캠페인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엘님 발표 잘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이 디자이너 풀에서 이렇게 많은 방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료분들과의 협업, 그 협업을 통한 효율성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어도비 툴을 되게 많이 사용하실 텐데 동료 디자이너분들과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선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서는 한 명의 디자이너가 작업을 진행을 하진 않고요. 네. 실제로 여러 디자이너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고, 네.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어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각자 어쨌든 작업자들은 각자 본인의 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작업했던 것들을 쉐어하고 그것들 이렇게 좀 핑퐁하는 거죠. 어떤 친구가 스케치를 해오면 그 네. 스케치를 바탕으로 제가 더 디벨롭 할 수도 있고, 아, 그걸 또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같이 묶어서 하나의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의 어떤 디자인을 위해서 같이 부분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각자의 영역에 맞는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그걸 보면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율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협업을 하고 계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카오 스타일의 디자이너 분들께서 전달해 주신 메시지가 있는 디자인 전개하는 법과 어도비 툴 활용 팁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분들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준님부터 차례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 저희도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또 저희 과정을 한 번 더 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의미 네. 있는 그런 콘텐츠였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람스님. 네, 저가 바로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사회자님께서 굉장히 잘 이끌어 주시고 아유, 네. 또 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또 저희도 나름대로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엘. 네, 저도 뭐 동일한데요. 뭐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프로젝트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디자이너들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과거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했었던 이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협의하신 것 같이 이렇게 다 똑같은 소감을 남겨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사전 협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